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파워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넷플릭스에 관한 책이에요. 그 넷플릭스의 그런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왔고 지속하고 있죠. 과거에 그 DVD를 대여하는 이런 비즈니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컴퓨터 성능과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유튜브 보듯이.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놀라운데, 게다가 콘텐츠를 자체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장편 TV 시리즈라든가, 또한 그 영화 자체 제작을 해서 투자해서 제작한 수많은 작품들이 있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패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야, 저 회사는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그 넷플릭스, 그런 대단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극도의 솔직함. 우리 예전에 그 네이비실이라는 책에서 극한의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죠. 너무 멋있는 단어이면서 너무 멋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이후에 항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든 상황에서 그 개념을 떠올리곤 합니다. 극한의 오너십. 인생의 거의 전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파워풀에서 또 멋진 단어, 멋진 개념이 출연을 해요. 극도의 솔직함. 되게 비슷하죠? 극한의 오너십, 극도의 솔직함.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는데 둘 다 extreme을 아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솔직함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번역이 극도의 솔직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기업 문화를 딱 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극도의 솔직함이 되겠죠. 자, 어떤 솔직함이냐?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사의 상황, 그리고 회사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극도의 솔직함으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용은 사실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CEO는 이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층부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다른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있었어? 그런 내용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에 있어서도 우리 회사의 문화가 이렇고,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직원을 갑자기 딱 데려다가 물어도 우리 회사가 지금 추구하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다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위와 관계없이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지위와 관계없이 극도의 솔직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위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계급장 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이 극도의 솔직함을 어떠한 관계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를 이끌어오면서 자신이 한 가장 큰 실수가 DVD 대여 비즈니스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면서 기존 DVD 대여를 분사를 시켰대요. 퀵스타라는 회사로. 자기가 가장 큰 실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극도의 솔직함으로 지위와 관계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 토론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나중에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과 결과 두 가지를 지킨다면 어떠한 관계에서도 극도의 솔직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업무에 대한 상호 솔직한, 극도의 솔직한 피드백인 거죠. 우리가 어떤 타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거 하기 싫어하죠. 왜냐? 그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근데 이 저자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그런 관계고 진정한 위함이 되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 조직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모든 직원을 어른으로 대접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관리하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이건 뭡니까? 아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근데 넷플릭스는 어른으로. 그러니까 어른이란 건 뭐예요? 성숙한, 타인의 비판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외부인들이 가서 보면 뭐 거의 황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 솔직하게 업무 피드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문화로 만들어서 전 직원을 어떤 피드백 데이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처음에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오히려 반기를 들었대요. 아니, 그런 걸 왜 익명으로 하냐, 실명으로 하자.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점은 좋은데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없어, 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다음날 왔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는 서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직무 역량에 대한 극도의 솔직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새로운 팀이 필요해요.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 팀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해보겠다는데 당연히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직원이 그 직무를 이행하는데 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형식은 안 된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그것에 적합한 인재를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이 마음이 상하겠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극도의 솔직함으로 적재적소의 고성과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뭐 물론 최고의 연봉을 주는 회사예요, 넷플릭스는. 근데 뭐 인센티브를 더 주고 뭐 이런 게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성과자만을 채용해서 직원들 상호 고성과자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직원들을 위한 최고의 혜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일을 하면서 항상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맨날 막 찌질하고 막 뭐 도덕적 모럴 해저도 있고 이런 직원들 보면서 참 이런 세상에서 이런 조직에서 내가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 역량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직을 권유한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변해가고 있는데 당신의 직무 역량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 솔직하게 이직을. 굉장히 좀 과격하고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 넷플릭스, 실리콘밸리, 이런 그 IT 이런 분야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은 쉽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재직 중에도 다른 회사의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냥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 있도록 회사에서 권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에게 맞는 더 나은 직무라든가 더 나은 조직 문화를 찾아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그러니까 멋지게 헤어질 수 있게. 물론 이 저자는 그렇게 헤어진 직원들과 나중에 뭐 계속 즐겁게 연락 나누고 우연히 만났는데 뭐 포옹하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어머 어떻게 직원을 해고했는데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일부의 경우를 좀 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의 참고 사례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와 책임. 넷플릭스가 기업을 발전시키면서 쭉 경험을 쌓아보니까, 직원들이 언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하는가, 바로 자신들에게 힘이 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시당하고 규제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대접받을 때 직원들은 최고의 성과를 낸다. 그게 자유와 책임이라는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가 된 거죠. 어떤 거냐면, 뭐 휴가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허락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나 그냥 휴가 좀 쓸게요, 뭐 쓰면 되는 거고, 출장을 가면은 뭐 숙소는 어떤 급으로 하고 뭐는 어떻게 뭐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특급 호텔에 있을 수 있으면 그냥 특급 호텔에 있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비용을 다 써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에게 어른으로 대접하는 무한한 자유를 주고 거기에 따른 직원의 성과, 책임, 이런 문화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 책의 뭐 일부 내용만 직원들을 뭐 쉽게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쏙 듣게 되면 뭐야, 악덕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을 차분히 보다 보면 이게 무슨 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구나. 그 직원이 오히려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으로서 넷플릭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서 뭐 모방하고 뭐 일시적으로 시도해보고 또 이건 아닌가 보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라면 그 안에서 당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 조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건 너무 살벌한 문화죠. 막 사장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면서 토론하고. 하지만 넷플릭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새로운 직원이 온다 하더라도 아, 이건 문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과격한 시도구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조직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또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물론 넷플릭스의 전체 문화를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많은 조직원들이 극도의 솔직함,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조직 안에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내부 검열을 한다거나, 또는 마음의 벽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그냥 나는 뭐 내 일이나 하면서 시간만 때우면 되지,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저성과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 파워풀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